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중남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남미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관계가 어떤지, 중남미는 얼마나 비전이 있는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역사는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역사죠. 그 뭐 프레 히스패닉이라 그러기도 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오기 전의 중남미, 요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중남미가 역에서 문명이 시작된 게 한 BC 1000년 정도라고 보면, BC 1000년에서 그 다음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니까 그 시기, 그거를 콜럼부스 이전 시대 혹은 프리히스패닉, 스페인 이전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기가 이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부터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기 시작하는 1810년 정도까지, 요 시기를 한 300년이 되죠. 그죠? 요 시기를 식민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10년부터 이제 중남미가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독립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콜럼부스 이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부스 이전 시대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뭐 우리가 흔히 인디오라고 부르는 그런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은 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 인디오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그게 이제 정설은 BC 12,000년 정도에, BC 12,000년 정도에 여기 베링 해협이죠. 여기 베링 해협. 여기가 베링 해협인데, 이 몽골로이드들이, 이쪽에 있는 몽골로이드들이 이 베링 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들어와서 전적으로 퍼져서 살게 되었다. 이게 뭐 세계 고고학계의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뭐 몽골로이드들의 그런 그 뭐 유전자 DNA 조사를 해봐도 뭐 이쪽 몽골로이드들하고 상당히 그 비슷하니까 그게 이제 다 정설로 이렇게 그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BC 12,000년 이전에 문명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미국의 클로비스니, 뭐 여기니 여기저기, 그죠? 심지어 브라질의 프라다라는 곳에는 BC 한 45,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전에 그럼 뭐 BC 12,000년 전인지 뭐 2만 년 전인지 5만 년 전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비교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그게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 그래서 그 뭐 유물이나 뭐 이런 해골 이런 게 나오면 그 옆에 탄소 성분을 가진 것들이 있으면 그 탄소 성분을 분석하면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분석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1000년 단위로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여기도 허점은 있습니다. 어떤 그릇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나무 조각이나 뭐 이런 석탄 조각 같은 거,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BC 한 15,000년 전 거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이 그릇과 이 나무가 항상 그 같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같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나오는 연대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크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인류가 조상이 하나다라고 보던 동조설이 있어요. 동조설. 같은 조상을 인류가 가지고 있다. 그 같은 조상은 누굽니까?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5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나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그 최초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해골, 그 사람이 그게 여자 건데요. 그 이름이 루시예요. 루시아. 그걸 발굴하던 사람이 1960년대인가 그걸 발굴하면서 그 당시에 비틀즈 노래가 하도 유행을 하니까 그 비틀즈 노래 중에 무슨 루시가 있었대요. 그 루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이거를 발굴해서 그 이름을 그냥 루시라고 붙여, 스페인어로는 루시아라 그래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루시의 후손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오늘날의 각 지역의 이런 인류들을 형성하게 됐다. 그게 이제 동조설이죠. 조상이 같다는 설이고, 그 다음에 다조설이 있어요. 이거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유럽의 조상은 유럽에서 태어났고, 중국의 조상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아메리카 대륙의 조상은 아메리카에서도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다조설에 기반을 둬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쪽에 있는 뭐 학자들은 이 우리 인디언들, 우리 저기 저 조상들이 뭐 아메리카에서 저 아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는 것보다 여기서 자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훨씬 더 뭐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민족주의적 그런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태평양, 남태평양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뗏목 하나 만들어서 그 뗏목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게 뭐 몇 달이 걸린다 치면 그 뗏목에 그 몇 달 먹을 식량과 음식을, 아니 물을 어떻게 싣습니까? 그죠? 이건 아닌 거. 근데 그걸 막 증명해 보이겠다고 막 그 예전에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있었건 없었건 BC 12,000년 전에 무슨 이런 인류의 여기에 인간의 존재가 있었건 없었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는 다 이 BC 12,000년 전에 베링해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뭐 존재하다가 뭐 사라졌고 뭐 다 소멸되었거나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즈텍 문명을 만들고 잉카 문명을 만들고 했던 그런 원주민들은 다 BC 12,000년 전에 이 베링해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DNA 조사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보니까 아주 예전입니다. 조선일보에 이규태라고 아주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그걸 제목이 미주 몽골 식민지설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너무 흥미롭고 해서 이 글을 보니까 뭐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뭐 해보니까 이 시베리아, 알래스카, 북미, 중미, 남미 이러기까지 원주민들의 혈액을 검사하고 유전자를 추적해 보니까 베링해가 얼음으로 열육되어 있었던 원시 시대에 1,000명 가량의 몽골인이 미주 대륙으로 건너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남미 끝까지 가면서 종족을 퍼뜨렸음을 알아낸 것이다. 하여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보면 곧
북남미 아메리카 원주민이 우리 한국인과 뿌리를 같이 한 몽골인이라는 사실이 최첨단 과학 정비로 조사한 결과로 입증된 셈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일부는 12,000년 전에 일로 넘어가고 일부는 한반도로도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당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군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나라를 세운 게 BC 2333년. 그죠? 2333년에 여기 우리나라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람은 일로 건너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로 들어와서 이때 우리나라의 문명을 최초로 문명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2333년에. 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상이 같다는 거죠. 그죠? 이 조상이 이때 그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죠? 조상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입증될수록 그 광활한 땅을 백인들에게 선점당한 것이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게 너무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우리 몽골계, 우리 한국인과 같은 피를 나눈 그런 몽골인들의 땅이었는데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하면서 이게 백인들의 땅이 돼서 백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아깝지 않는가, 참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외교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때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남미 대통령이 왔어요. 멕시코 대통령이나 뭐 중미에 있는 대통령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백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친하겠다고 만찬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 사람들하고 당신 나라의 그 원주민들하고 우리들은 BC 12,000년 전에 같은 뿌리였었다. 그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냥 시큰둥하게 들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들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백인들 지금 중남미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물론 중남미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의 반은 원주민들이죠. 이게 반은 백인 피고 그래서 섞인 혼혈인들이 중남미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배 계층, 상류층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주로 백인 피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외교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뭐 혼혈인들이라도 메스티소라도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 뭐 메스티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옛날에 에콰도르 대통령인가가 한국에 왔었는데 만찬장에서 에콰도르도 원주민이 많은 나라거든요. 한 40% 50% 되는데 뭐 실제로 인구 조사하면은 뭐 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원주민에 가까운 원주민의 피가 8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은 40% 50% 넘는 나라가 에콰도르거든요. 네, 에콰도르 대통령이 뭐 거의 에콰도르 대통령도 좀 백인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찬장에서 그 한국 공식 방문했을 때 와서 만찬장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먼저 꺼내더라고요. 우리 원주민들은 한국인들과 예전에 같은 뿌리였었다.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중남미로 돌아서 우리의 원주민 문화를 이루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한 뿌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과 친해지려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우리가 친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좀 시큰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남미의 그 원주민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원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중남미에서 오늘날 원주민 문화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남미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나의 정체는 뭔가? 이게 바로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체성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혼돈을 느끼진 않죠.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한국인은 뭐 뻔하잖아요. 김치 먹고 뭐 한글 사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고 뭐 이런 정체성이 딱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면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느냐? 만약에 한국애로 태어나서 옛날에 미국으로 입양을 많이 갔죠.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 이 큰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들은 어릴 때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알고 아버지도 미국 사람이고 이러니까 미국인인 줄 알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의식이 이렇게 깨어지고 하면서 보니까 내가 진짜 미국인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국인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미국인인가? 난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뿌리를 찾아서 한국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막 한국에 많이 왔었잖아요. 부모 찾겠다고 막 오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자기하고 또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럼 한국인도 아니고, 그럼 난 미국인도 아니고, 그럼 난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35년 만에 끝났기에 다행이지 그게 한 100년 정도 지났으면요. 우리 글도 잃어버리고 우리 문화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부 다 일본화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독립이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굉장히 정체성의 혼돈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걸 다시 찾아야 된다. 뭐 한글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근데 뭐 전부 다 일본말 하고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정체성의 혼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35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식민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싹 찾으면 다시 우리 것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정체성의 혼돈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중남미는 한 300년간의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독립하고 나서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백인인가? 우리가 원주민인가? 우리가 도대체 누구지? 이게 이제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세기에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스페인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피에 많은 스페인 피니까 스페인 쪽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주민적인 것은 가급적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이 원주민 문화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원주민적인 것은 가급적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백인적인 것, 스페인적인 것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됩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있고 중남미 사람들, 혼혈인들을 스페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유럽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니들이 무슨 백인이야? 니들이 무슨 스페인 사람들이야?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존심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더 자존심의 손상을 더 입게 되는 거죠. 열등감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우리 피의 반을 찾아야 되겠구나. 원주민적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20세기 들어와서 원주민적인 것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멕시코의 뭐 프리다 칼로 같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런 화가 이런 화가들도 사실은 아버지가 독일 이렇게 이민자고 백인인데도 막 원주민 옷 입고 다니고 뭐 원주민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원주민적인 것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도 원주민도 사실은 자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백인이 자기가 원주민 옷 입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원주민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이런 거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혼혈의 정체성, 메스티소의 정체성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혈의 정체성을 그게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백인의 문화와 원주민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혼혈의 문화. 그것이 바로 멕시코의 문화고 우리의 멕시코의 정체성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메스티소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는 그게 오늘날의 이제 추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민적인 것을 다시 봐야 된다. 원주민적인 것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오늘날 중남미 사람들은 원주민 문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 피의 반, 혼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그런 원주민 문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 중남미 사람들이 원주민 문화를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원주민 문화를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그런 원주민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